올해 지금 출제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32회 때 이거를 전면적인 출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으로 몇 개 내고 말았어요. 2개 정도 내고 말았는데 어쨌든 33회 때는 출제가 지금 확실되는 거니까 이 용어의 정의는 6개 용어의 정의를 모두 암기할 것. 그래서 6개 용어의 정의를 모두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중개, 중개에 관련된 판례가 있거든요. 이 판례를 꼭 정리를 해 두실 것. 자,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 이제 첫 번째 용어의 정의가 중개거든요. 그래서 중개의 정의를 50쪽에 있는 내용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50쪽. 자, 그러면 중개의 정의, 거기 중개의 정의라고 있죠. 그 밑에를 읽어드립니다. 자, 중개라 하면 법제 3조의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여기서 끊으시고 거래 당사자 간에 여기서 끊으시고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한 행위를 여기서 끊으시고 알선하는 것. 자, 그럼 중개정의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을 좀 하고자 우리가 끊어봤는데 법정 중개대상물 오늘 공부하죠. 우리 법 3조가 정한 중개대상물이 있어요. 이걸 그래서 법정 중개대상물 이렇게 불러요. 우리 법 3조가 정한 중개대상물이 5가지가 있거든요.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있고 임목이라는 게 있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죠. 이 5가지 물건에 대하여 사고자 하는 자, 팔고자 하는 자, 세를 놓고자 하는 자, 얻고자 하는 자 사이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그러니까 매매교환 임대차라는 것은 권리의 득실 변경의 대표적인 예시죠. 지금 예시예요. 이것을 알선하는 것 이랬어요. 알선은 거래가 성립되도록 주선하는 일체 행위를 얘기합니다. 근데 쉽게 이걸 알선을 바꾸면 소개라는 말, 매개를 한다는 말, 주선을 한다는 말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중개라는 것은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당사자 간의 거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중개다. 이게.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고스란히 암기를 해야 되니까 이걸 그림으로 이제 보게 되면 아파트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이것을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갑을 사이에 이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이 있을 수 있죠. 맞바꾸는 계약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뭐다? 교환 계약이고. 아파트를 을한테 세를 넣을 수 있죠. 그 밖에 이 아파트에 대해 성립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요. 일단 저당권이 있고 전세권도 있죠. 이게 토지였다면 지상권, 지역권 등등등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이 물건에 대한 각종 권리에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행위를 소개하는 게 모두 중개다. 이거를. 그럼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 중개다 아니다? 중개죠. 이것도. 맞죠? 이게 토지였다면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소개하는 거예요. 중개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아파트는 중개대상 물이 됐고 갑과 을은 거래의 당사자가 됐고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득실 변경이가 이 부분인데 요건 여기고요. 요게 알선이에요. 자, 그럼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득실 변경을 소개하는 것,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예요. 이게. 자, 그러면 6개를 그대로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잠깐 해볼까요? 중개의 정의를 이렇게 냈어요.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냈어요. 맞았게요? 틀렸게요? X. 어디가 틀렸어요?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가 빠졌죠?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의 득실 변경행위는 이만큼이거든요. 여기는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저당권 설정행위, 지역권 설정행위 등등등 있죠. 근데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의미가 축소됐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용어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거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 여기서 그러면 중개의 정의를 봤는데 중개의 성격을 잠깐만 따져볼까요? 거기
53쪽을 보시면 중개의 3요소란 말 나와 있죠. 중개의 3요소는 이 그림에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개대상물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라는 갑과 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들은 중개를 의뢰한 자들이죠. 우리가 변호사가 자기 손님을 뭐라 불러요? 의뢰인. 우리도 의뢰인을 한다. 그래서 중개 의뢰인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중개 행위자가 있어야 되죠. 그럼 중개 행위자는 통상적으로 누가 되냐면 개업 공인인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를 개공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중개 행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는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개업 공인인사를 말한다.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알선행위의 주체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에 중개행위의 법적 성질이 그 밑에 나와 있죠. 자, 오늘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가죠. 그럼 아직 지금 민법을 한 번도 못 들어본 분이 계시는데 이 중개행위가 과연 사실행위냐 법률행위냐 이 문제예요. 그냥 법률행위에 대한 반대말을 사실행위라고 하겠습니다. 편하게. 그럼 민법 시간에 우리 일순화하신 분은 법률행위란 말을 들어봤거든요.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법률행위라는 것은 어떠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의사표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 사장님 있잖아요. 자격시험 공부하면서 내가 딱 잊어버리지도 않아. 법률행위를 민법책을 딱 펴놓고 강의를 듣더라고. 그러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거를 3일 들었어. 그러니까 1시간 듣다가 덮었지.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들었어. 그거를 또 덮었어.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날 또 들었어. 그래서 또 듣고 또 덮은 거야. 그래놓고 나 공부 안 해. 법률행위의 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더니 때려쳤어요. 나 공부 못하겠다. 너는 이렇게 재미없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법학을 한다고? 나는 니랑 다시 태어나면 다시는 안 산다고. 근데 어쨌든 법률행위가 그 정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뭐예요? 매매, 즉 계약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는 것은 결국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럼 계약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합치로서 지금 성립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 중개행위라는 게 이게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냐 이 문제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토지, 아파트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 받습니다. 그럼 등기상 증명서 떼봐야 되죠. 그럼 중개행위 중에 일부예요. 그럼 등기상 증명서를 떼는 행위는 어떠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떼볼 뿐이에요. 맞죠? 이분을 모시고 현장 안내합니다. 그러면 현장 안내할 때 현장 안내라는 행위, 중개행위죠. 이것도 중개행위인데 그러면 어떠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현장 안내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개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등기상 증명서를 떼본다는 하나의 사실, 현장 안내를 한다는 사실, 나아가 계약서를 쓴다는 사실, 확인설명서를 쓴다는 사실, 사실행위에 불과하지 어떠한 법률 효과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됐습니까? 그러나 이 계약이 성립되도록 도와주는 행위죠. 보조행위죠. 사실행위로서 보조행위이고 등기상 증명서를 떼놓고으로써 미리 준비하고 있죠. 준비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행위는 준비행위에 속합니다. 됐죠? 이 정도 이제 참고해 두세요. 그럼 우리 중개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이렇게 냈어요. 부동산 중개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OX, X.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금? 사실행위라고 했어요. 근데 눈이 자꾸 어디 가요?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 중개는 사실행위입니다. 15회를 마지막으로 출제는 안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일단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일단 중개는 사실행위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알선. 그럼 세탁기 알선도 중개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개대상 물에 대한
알선이에요. 이 5가지를 소개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중개라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에요. 물 알선이에요. 그럼 이 5가지가 아닌 것을 소개합니다. 중개? 아니에요. 그러면 세탁기 매매 알선했다. 중개 아니죠. 또 자동차 매매 알선했어요. 중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알선은 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를 도와주는 행위예요. 소개라고 그랬죠, 그럼? 그럼 소개하는 행위가 아닌 것도 중개 아니네요. 따라서 컨설팅이란 말이 있죠. 컨설팅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뭐예요? 상담이죠. 그러면 상담을 해주는 행위는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거 중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토지 컨설팅을 합니다. 중개? 아닙니다. 또 분양대행이란 말이 있죠. 분양대행은 말 그대로 타인이 건축한 상가나 주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분양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것도 소개하는 것? 아니에요. 대신 팔아줄 뿐입니다. 그러면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은 중개다 아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닙니다. 그럼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니 우리 공인사법이 규율을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중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법 영역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개업공사는 컨설팅도 하고 있고 분양대행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할 수가 있거든요.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중개냐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컨설팅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다. 이 정도 일단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중개 용어의 정의를 첫 번째를 봤습니다.